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도영 박사의 건강 이야기의 이도영입니다. 그 허리 수술은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이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더 증가돼서 허리 수술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 인구가 우선은 옛날보다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인구가 증가하니까는 또 따라서 허리 수술도 증가한 거 아니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고 과거에 비해서 경제 수준이 많이 발달하니까 상대적으로 병원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낮아지니까 그전에는 그냥 웬만큼 아픈 거는 집에서 참고 견뎠던 분들이 허리가 조금만 아파도 그냥 쉽게 병원을 찾게 되거든요. 그런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의료기기가 많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들어서 그 MRI가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아주 혁신적인 기계인데, 그 MRI가 이제 일반 병원에도 거의 다 보급되니까 그 조그만 허리만 아프면 MRI를 간단하게 찍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허리 디스크나 허리 협착증의 진단이 아주 가능해졌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 드리면은 과거에는 허리 수술은 무조건 칼로 째가지고 수술하는 걸로만 아주 정식으로 돼 있었는데, 최근 한 10년 이내에서부터는 의료 기술이 발달되니까는 칼을 대지 않고 째지 않고 간단하게 내시경 수술이다, 레이저 수술이다, 이렇게 수술 기법이 다양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술 기법이 다양해지고 의료 수준이 발달되니까는 허리 수술한 후에 그 결과가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옛날하고 달라서 허리 수술해가지고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하는 이런 불안감이 없어지니까 상대적으로 허리 수술이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 우리 주위 살펴보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 보면은 우리 친척이나 가족, 형제, 친구들 보면은 허리 수술 받은 사람 쉽게 볼 수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일부는 또 그 수술 후에 결과가 좋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고생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허리 수술 기법이 발달하고 의료 수준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그 허리 수술이 많이 늘어나면은 상대적으로 이에 비례해가지고 수술 후에 결과가 좋지 않아가지고 재수술을 한다. 안 그러면 허리 수술 후에 결과가 좋지 않아서 고생한다. 이런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허리 수술한 후에 허리 수술하면은 그 후유증으로 고생한다, 이런 말이 많이 들리는 이유는, 실제는 그전보다 허리 수술의 결과는 많이 좋아졌지만은 이런 수술이 많아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도영 박사의 건강 이야기 이번 순서는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환자가 수술 후에 그 결과가 좋지 않아서 고생하는 허리 수술 실패 증후군에 대해서 3회에 걸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리 수술 실패 증후군, 그러면은 수술 실패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이거 수술 잘못해서 만들어진 병이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단어는 미국 영어 의학 용어를 그냥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는 그런 뜻이 아니라 허리 수술 후에 그 결과가 원인이 어떤 거든 간에 결과가 좋지 않아 가지고 고생하면서 재수술을 시행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수술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과는 아무 관계없는 단순한 의학 용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야기로는 허리 수술은 그냥 허리 디스크가 안 좋아서 수술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허리 수술은 허리 디스크보다는 협착증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허리 골절, 그 다음에 허리의 종양, 허리의 암, 이런 거로도 수술하거든요. 그렇지만은 허리 수술의 대부분은 실제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이 차지하고 있고, 수술 후에 그 결과가 좋지 않아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도영 박사 이번 허리 수술 실패 증후군의 이번 이야기는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수술 후에 결과가 좋지 않아서 나타나는 허리 수술 실패 증후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허리 수술은 실제 수술 후에 우리가 원하던 결과가 아닌 게 나타나는 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첫째가 수술 이전의 증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증상이 그대로 남아있거나 도리어 악화되는 수도 있죠.
생각보다 있습니다. 악화되는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수술 후에 증상이 좋아졌다가 좋다 괜찮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또 옛날 증상이 슬금슬금 재발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술 이전에는 아예 없었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는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허리 수술은 그 다른 부위의 관절 수술하고 달라가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 상대적으로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른 부위 관절 수술에 비해서 그 재수술 빈도가 많아요. 많은데 그 이유는 이렇게 왜 그럼 허리가 이렇게 다른 부위 관절하고 달라가지고 그 재수술도 많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냐. 그걸 이해하려면 먼저 허리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그 기능이 어떤가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번 다음 그림 볼까요? 허리가 아닌 다른 관절,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무릎하고 엉치죠. 슬관절, 고관절이라는데 그 비유 관절은 한 개의 관절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바로 고관절이거든요. 고관절이니까 이게 고관절 엉치고 이게 엉치뼈고 요 한 개의 관절에서 간단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허리는 한 개의 관절이 아니라 모양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척추뼈가 있고 그 앞에 디스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는 디스크, 그러니까 디스크 관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 모르지만 이 뒤쪽에 후관절이라 해서 이쪽에 하나 있고 반대쪽에 똑같은 후관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의 관절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조적인 특성이 이 고관절이나 슬관절은 이게 하나의 마디인데 이런 세 개의 관절로 이루어진 마디가 허리는 하나, 둘, 셋, 넷, 5마디가 있거든요. 요 위에는 등뼈라 그래서 흉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허리는 다른 부위 관절하고 달라가지고 그 세 개의 관절로 이루어진 마디가 한 개가 아니라 5마디로 이루어지니까는 그 기능하고 구조가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허리는 또 다른 부위 관절하고 달라서 이 척추 중앙에 척추관이라는 큰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통해서 다리로 가는 척추신경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척추신경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허리에 이상이 생기면은 고관절이나 슬관절이 이상이 생기면 단순히 고관절이나 슬관절이 아프는 걸로 끝난데 허리 관절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 디스크 관절, 뒤에 후관절, 세 개의 관절이 이상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이걸로 인하는 허리 통증도 올 수 있지만은 이 가운데를 통과하는 척추신경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도 동반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리는 이렇게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환자가 허리 통증이나 이렇게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하지 방사통이죠. 이런 증상은 지금 얘기들은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1차 원인이지만은 허리가 또 다른 관절하고 또 문제가 되면 또 하나 문제는 다른 관절하고 달라가지고서는 환자의 정신적, 심리적 상태가 환자의 증상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상당히. 그러니까는 이 통계에 보면은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환자가 본인 질환으로 치료받는 경우에 비해서 본인 질환뿐 아니라 어떤 분들은 교통사고 나서 허리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직장에서 또 일하다가 허리가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본인 질환으로 치료한 사람에 비해서 수술 후에 치료 기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그리고 그 수술 후에 그 예후도 본인이 스스로 치료한 경우에 비해서 예후도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이유가 정신적 심리적 상태가 이런 현상을 발휘하냐 하는 거는 교통사고나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사고로 이런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이 발생하는 환자는 그 치료 후에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보상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치료가 다 끝났고 나서 다시 이 질환이 다시 재발했을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저분이 나 치료해 주는 건가 아닌가? 이런 심리적 갈등이 이런 증상 악화를 초래한다고 그럽니다. 초래한다 그래요. 그래서 허리는 다른 부위하고 관절하고 달라가지고 이렇게 환자의 정신적 심리적 상태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증상이 악화되거나 안 좋은 이유가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다른 거에서. 그래서 허리 관절은 다른 부위 관절보다 문제점이 더 많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첫째가 아까 설명드린 허리의 한마디는 세 개의 관절이라 그랬잖아요. 세 관절의 그 주위에 이상으로 발생하는 증상이 하나가 있고 척추 중앙에 척추관을 통해서 척추신경이 지나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척추신경에 이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증상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먼저 지금 그 허리 마디의 앞에는 디스크 관절, 뒤에는 후 관절 두 개, 그래서 세 개 관절이 있는데 여기에 이상이 생기면은 첫째가 디스크 자체가 망가지거나 손상된 걸로 인해 가지고서는 추간판 내장증이라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후관절이 망가지거나 이상이 생기면은 거기가 조금씩 흔들리는 걸로 인해 가지고 불안정이 생겨 가지고 허리가 허리 불안정성, 그다음에 허리의 전방 전이증 이런 식으로 불안정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두 가지 증상이 발생하면은 환자가 허리하고 엉덩이가 자꾸 통증 때문에 고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걸으면은 허리가 좀 많이 불편하다. 오래 앉아 계시면은 허리가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 많은데 그런 분들은 대개 지금 얘기들은 추간판 자체 이상이거나 후관절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척추 중앙에 있는 그 척추관을 통과하는 척추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척추신경이 이상이 생기거나 눌리거나 문제가 되면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방사통이 오거나 이런 증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허리 수술 후에도 이런 증상이나 현상이 그대로 남아있거나 도리어 악화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그 수술 후에 그러면 왜 이런 그 증상이 그대로 남아있거나 악화되거나 이런 문제점이 생기냐면은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그 처음 허리 수술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나 현상하고 똑같으니까는 맨 처음에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수술한 환자가 결과가 안 좋아서 증상이 나타났다 했을 때 그 원인도 똑같이 지금 얘기 드린 대로 허리 마디의 세 관절 이상으로 인한 증상, 안 그러면 척추신경의 압박으로 인한 증상, 그 원인은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허리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서 어떤 부위가 이상이 있어서 증상을 발생하는지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부위하고 관절하고 달라가지고 수술 후에 아주 심한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환자가 그 수술 후에 그 결과가 좋지 않아서 재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허리 수술 실패 증후군 환자가 재수술을 시행할 확률은 어느 정도 되냐는 얘기예요.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환자가 수술해가지고 그 결과가 좋지 않아서 다시 수술하는 재수술의 가능성은 실제로 맨 처음 허리 수술을 시행하는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니까는 첫째가 허리에다가 칼을 대지 않고 내시경이나 레이저로 인한 수술이 있거든요. 이 수술을 시행한 사람이 수술 후에 결과가 좋지 않아서 다시 수술을 하는 허리 수술 실패 증후군의 가능성은 20% 정도입니다. 상당히 높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일반적인 수술인데 단순히 튀어나온 디스크만 제거하는 현미경 수술이 있습니다. 이 현미경 수술이라는 게 실제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현미경이 아니라 수술용 현미경이 따로 있거든요. 그걸로 수술하는 경우에 그 수술의 결과가 좋지 않아서 다시 수술을 시행하는 수술 실패 증후군의 가능성은 5%예요. 5%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아주 상태가 좋지 않아서 디스크 제거하고, 그 다음에 또 광범위하게 신경 압박된 걸 다 풀어주고 그 마디를 고정하는 척추 고정술이 있습니다. 이 고정술을 시행하면은 수술 후에 결과가 좋지 않아서 다시 수술을 시행하는 가능성은 6%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 칼을 대지 않은 내시경에 의한 레이저 수술은 여러분 생각할 때 가장 선호하는 수술인데, 그리고 수술이 간단하고 편리한 수술이지만은 재발이죠. 허실이 수술 실패 증후군으로 다시 수술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칼로 찌는 수술이죠. 현미경 수술이나 아주 심한 경우에 금화대를 고정해버리는 척추 고정술은 허리 수술 실패 증후군으로 재수술을 다시 할 가능성이 아주 적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허리의 구조적 특성하고 그 다음에 허리 수술 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박사님, 제가 옛날에 허리가 좀 많이 아팠거든요. 남들이 허리 수술을, 디스크 수술을 받으라 하더라고요. 근데 허리 수술을 받고 나면 재발을 많이 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그럼 차라리 약물 치료를 받는 게 안 나을까요? 우선 있죠.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이죠. 비슷한 얘기입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허리 디스크라는 거는 허리에서 단순히 다른 조직은 비교적 괜찮은데, 디스크, 추간판이죠. 추간판에는 물질이 뒤로 튀어나가지고 신경을 압박하거나 자극하는 현상을 얘기하고,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거는 튀어난 디스크뿐 아니라 주위의 모든 조직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신경을 압박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내용이거든요. 허리 수술을 한 환자하고 허리 디스크를 해서 안 한 환자를 통계를 내가지고 몇천 명을 통계를 낸 겁니다. 5년쯤 지나고 나서 결과를 봤더니 큰 차이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물론 100% 옳은 말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일부의 답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 얘기는 까꿀 얘기하면은 허리는 디스크든 협착증이거든 그렇게 생활하기 힘들거나 어렵기 이전에는 섣불리 수술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추간판 탈출증에서 한번 이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허리 디스크라든가 이런 환자는 나오는 증상은 간단하거든요. 첫째가 디스크나 이런 게 삐져나가지고 신경을 자극하는 기계적으로 신경을 누르는 겁니다. 누르는 거거든요. 그게 아주 그러니까 다리가 저리고 허리 아프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느끼는 게 그 삐져나간 자극을 일으켜가지고 염증을 일으켜서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까꾸로 얘기하면 기계적 자극은 약간 있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고 이분이 현재 아픈 게 염증 반응 때문에 많이 아프다. 그러면은 이 염증 반응만 없애주면은 기계적 자극은 웬만큼 남아있어도 좋아지거든요. 그 치료 방법이 바로 약물 치료해도 좋고, 물리 치료해도 좋고, 다른 위에 의학적인 용어 아닌 지압이라는 것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게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 염증은 없애주는 거지 기계적 자극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기계적 자극이 MRI를 찍어봐가지고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증상은 제법 있다. 약물 치료 가능하죠. 약물 치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절대적으로 수술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은 가능하면 수술은 피하는 게 좋고, 대신 그거를 피하는 대신에 약물 치료라든가 이외 운동 치료라든가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시행하면은 아주 심하지 않은 디스크나 협착증 환자는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도영 박사의 건강 이야기 오늘 순서는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환자의 여러 가지 수술 후의 문제점, 그리고 구조적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허리 수술 실패 증후군의 증상과 진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그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